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예상 문제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황민욱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그 기출문제를 조금 선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5과목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목표가 전체 20문항에서 16개 문항은 마치실 수 있으시도록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또는 각 종목의 산업기사까지 전부 다 해서 기사, 산업기사 전부 다 합해서 전체 우리가 24회분을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이 24회분 총 해서 문항수가 480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480문항에서 뭐 공통된 거, 한번 여러 번 중복돼서 풀어봤던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 전체 총 380문항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도와 비중요도, 중복, 그다음 그렇게 되면 저희의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120문항, 120조에 해당되는 것들로 선별을 하게 되면 이 문제 중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170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0문항이 그대로 우리 예상 문제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상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예상 문제 2017년 대비고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공통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170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안전의 원칙. 그죠? 저와 함께 늘 말씀드렸던 그 안전에 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나한테 피해가 안 가야 하고 잘 작동돼야 하고 공급을 잘 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 3원칙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에너지 절약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에너지 저장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항상 1차적인 우리 안전에 대한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었고요. 다음 2번입니다. 특과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제가 극저주파 전자계 자계 나오면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수치. 단위는 뭐 둘째 치더라도 숫자 2개는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3.5와 83.3. 그죠? 요 두 가지를, 두 수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죠? 유도장애 방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전개의 세기는 35 킬로볼트 퍼 메타. 그 다음에 자계는 83.3 마이크로 테슬라. 요거는 꼭 기억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5, 83.3.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22,900, 1차 전압이 22,900이고요. 2차 전압이 220V인 30kV 변압기로 단상 2선식을 공급되는 옥내 배선에서 저렴 부분의 전선에서 대주로 누설하는 전류의 최대 한도는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 나오면 무조건 사용 전압 전류의 2000분의 1이어야 한다. 단상 2선식인 경우에는 1000분의 1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30 kV니까 10에 3승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입니까? 옥내, 좌, 옥내로 220을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단상 2선식이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좀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요. 단상 2선식이라는 거 1000분의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136이 나오고 있죠. 1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준 최대 누설 전류의 한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 2000분의 1이어야 한다. 단상 이선식은 1000분의 1이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380V인 저압 전로의 전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값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절연 저항값 나오면 전압부터 구분하셔야 되는 거. 400V 미만이냐 400V 이상이냐. 400V 미만인 경우에는 150V 이하여야 하고 300V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00V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4개죠. 150V 이하, 300V 이하, 400V 미만, 400V 이상.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0.1, 0.2, 0.3, 0.4. 그럼 우리 380V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400V 미만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거 0.3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우리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 바로 절연 저항값 나오면 이 표가 바로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400V 미만, 400V 이상이어야 하고 150V 이하여야 하고 300V 이하여야 하고 400V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0.1, 0.2, 0.3, 0.4 메가옴 이상의 절연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몇 조 이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절연 저항 하한치값 0.1, 0.2, 0.3, 0.4 전압의 범위 이런 쪽으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되겠습니다. 0.3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5번입니다. 교류에서 고압의 범위는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압의 종류 나눠졌던 거 기억하시죠?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직류와 교류에 대한 전압의 상한값, 하한값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압의 경우에는 직류 750V 이하여야 한다. 교류는 600V 이하여야 한다. 고압은 직류는 750V를 초과하고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최대 7kV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한 전압을 우리 특고압이라고 얘기한다. 각각의 공칭 전압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압의 경우는 110V, 220V, 380V, 산업용으로 440, 460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압의 경우에는 6.6, 3.3kV 이런 것들이 고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특고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33kV, 66kV, 그 다음에 22,900, 22.9kV, 그 다음에 154kV, 345, 765 이렇게 송전선로 전압까지 공칭 전압까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교류에서 고압의 범위는 교류니까 6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전로를 관등회로를 한다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시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이었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여러분들 뭐 우선적으로 딱 눈에 띄는 단어 연접 인입선이라는 거. 그리고 저 앞에 항상 저압 연접 인입선이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연접 인입선 나왔으니까 최대 몇 미터까지? 100m까지. 그리고 도로를 횡단은 최대 5m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연접 인입선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지중 관로, 똑같은 동일한 우리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중 관로엔 뭐가 있습니까? 지중에 묻혀지는, 지중에 매설되는 모든 가공, 지중 전선로,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로,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중 관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중 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